여러분, 분명 열심히 사는데 왜 돈이 잘 안 모이고 자꾸 새어나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자들이 1년에 딱 한 번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조용히 챙기는 날이 하나 있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 날을 모르고 그냥 흘려보내고 계시지요. 바로 오늘 6월 19일입니다. 음력 5월 5일 단오인데요. 이날은 1년 중 양기가 가장 강한 날입니다. 양기가 가장 강하다는 것은 돈을 끌어당기는 힘이 1년 중 가장 세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강한 양기를 제대로 받으면 하반기 금전 흐름이 확 트이는데 잘못 보내면 오히려 들어오려던 재물까지 꺾여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옛날부터 부잣집에서는 이날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돈이 품는지대로 자손에게 꼭 물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오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물론 행동까지 전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고 6월 19일 하루만이라도 꼭 실천해 보세요. 아마 하반기 금전운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단오는 음력 5월 5일인데요. 양의 수인 홀수가 2번 겹치는 날입니다. 풍수에서는 양수가 겹치면 하늘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내려오는 날이라고 보지요. 그 기운 중에서도 재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1년 중이날 가장 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6월 19일이면 상반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지요. 상반기 동안 심어둔 돈복이 씨앗이 이 단어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반기는 씨를 뿌린 시간이고 단오부터가 그 씨앗에 물을 주는 시간인 것이지요. 옛날 부잣집에서는 이날을 그냥 명절로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양기가 가장 센 시간에 맞춰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실천했지요. 그래서 대대로 재물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대로 이 날을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면 상반기에 쌓아둔 금전 흐름이 멈춰 버릴 수 있습니다. 하반기 재물의 출발점을 놓치는 것이지요. 부자가 되려면 이 하루 절대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날에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음악. 먼저 단오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드시면 양기가 가장 센 날에 오히려 재물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음악 것이지요. 단오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첫 번째는 너무 찬 음식입니다. 아이스크림, 빙수, 얼음 넣은 음료 이런 것들이지요. 6월 19일은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찬 것이 당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참으셔야 합니다. 양기가 1년 중 가장 강하게 올라오는 날인데 여기에 찬 기운을 들이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오던 양기가 한순간에 식어 버리는 것이지요. 풍수에서 양기가 식는다는 것은 돈을 끌어당기는 힘이 꺼진다는 뜻입니다. 들어오려던 재물운이 문 앞에서 얼어붙어 버리는 것이지요. 1년 중 금전운을 가장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날인데 스스로 그 불씨를 꺼트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는 19일 조심해 주셔야 하는 것은 밀가루 음식을 과하게 먹는 것입니다라면 빵 이런 것들이지요. 밀가루는 오행에서 습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요. 습기라는 것은 무겁고 축하게 아래로 내려앉는 성질이 있습니다.
안 오는 양기가 위로 치솟는 날인데 여기에 습한 음식을 잔뜩 넣으면 올라가려는 기운을 눌러 버리는 것이지요. 물론 밀가루를 아예 안 드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과하게 드시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날 하루만이라도라면 대신 쌀밥빵, 대신 떡으로 바꿔 보시는 것입니다. 가벼운 선택 하나가 눌려있던 금전 흐름을 다시 위로 띄워줍니다. 부자가 되려면 이날만큼은 가볍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음식인데요. 바로 비린 음식입니다. 해, 초밥, 생선구이 중에서도 비린내가 강한 것들이지요. 풍수에서 비린내라는 것은 양기를 흩는 대표적인 기운입니다. 양기가 한 곳에 모여야 재물운이 강해지는 것인데요. 인내가 나는 순간 모여있던 기운이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지요. 돈복이 뭉쳐야 하는 날에 오히려 사방으로 날려버리는 셈입니다. 특히 단오는 1년 중 양기가 가장 강하게 모이는 날이라 그만큼 흩어졌을 때 손실도 큰 것이지요. 평소에 야외 한 접시 드시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하필 이날 드시면 모처럼 꽉 차오른 금전운이 비린내 따라 새어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날 하루만이라도 비린내 강한 생선은 피해 주시고요. 꼭 생선이 드시고 싶으시다면 비린내가 적은 신살 생선을 잘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양기가 흩어지지 않고 재물운이 온전히 보존되는 것이지요. 오는 19일에는 검은색 음식을 과하게 드시는 것을 꼭 피해 주세요. 예를 들면 짜장면, 음악, 먹물, 파스타 이런 것들이죠. 검은색은 오행에서 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단오의 양기는 화의 기운인데요. 수국화, 즉 물이 불을 끄는 것이지요. 1년 중 가장 강한 불의 기운이 올라오는 날의 물에 기운을 잔뜩 집어넣으면 그 불이 꺼져 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검은색 음식이 평소에는 몸에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날만큼은 피해 주시는 것이죠요. 짜장면 대신 비빔밥, 흑미밥 대신 흰살밥으로 바꿔보시는 것입니다. 이 작은 선택이 양기를 살려주고 하반기 금전 흐름을 활활 타오르게 해주는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날 무엇을 먹어야 금전운이 올라갈까요? 음악. 지금부터는 단오에 꼭 드셔야 하는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기가 가장 센 날에 이것을 드시면 하반기 재물운이 제대로 붙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가장 먼저 수리치떡입니다. 단오의 대표 절식이지요. 수리치떡은 술래 바퀴 모양으로 만드는 떡인데요. 이 둥근 바퀴 모양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퀴라는 것은 돌아가는 것이지요. 금전 흐름이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돈이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끊이지 않는 재물의 순환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수리치 자체가 초록빛을 띠는데요. 초록은 오행에서 목에 해당하는데 이 기운은 위로 자라는 기운이지요. 하반기 금전운이 위로 쭉쭉 자라나라는 의미까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전통 시장 떡집이나 온라인에서도 쉽게 구하실 수 있는데요. 이날 하나만 드셔도 하반기 금전 흐름이 바퀴처럼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이 떡 한 조각 꼭 챙겨 드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앵두입니다. 앵두, 화채나 앵두편으로 드시면 되는데요. 앵두는 육걸리 딱 제철이지요. 단오 시기에 가장 맛있게 있는 과일입니다. 그런데 이 앵두가 그냥 예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풍수에서 붉은색이라는 것은 양기와 재물을 상징하는 색이지요. 양기가 가장 센 날에 붉은 제철 과일을 먹는 것은 그 양기를 고스란히 몸에 들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기에 앵두는 크기가 작고 동글동글하지요. 작은 구슬이 모여 한 그릇을 이루는 모양인데요. 풍수에서는 작은 재물이 모여 큰 부자가 되는 형상이라고 봅니다. 돈복이라는 것이 한 번에 크게 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쌓여서 커지는 것이지요. 앵두, 화채는 만들기도 쉽습니다. 앵두를 씻어서 꿀물이나 설탕물에 띄우면 그것이 화채인데요. 이 한 그릇이 하반기 금전운을 붉게 피워 주는 시작점이 됩니다. 19일 단오를 맞아 드시면 좋은 음식 바로 제오탕입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궁중에서 임금님이 드시던 여름 보양 음료인데요. 단오가 되면 임금이 이것을 만들어 신하들에게 내려주었습니다. 왕이 하사하는 음료였다는 것 자체가 부귀의 상징이지요. 이것을 단오에 마시면 복귀의 기운이 몸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원래 오매육, 백단양, 소과 등을 꿀에 개어 만드는 것인데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 구하기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매실청을 물에 타서 드셔도 됩니다. 매실도 육걸리 제철이고 단맛이 나는데요. 이때 단맛이 재물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단오 아침에 제오탕 한 잔이든 매실청 한 잔이든 천천히 드셔 보시는 것입니다. 궁중의 복귀 기운이 하반기 금전 흐름을 열어줄 것이지요. 다음으로는 쑥이 들어간 음식도 좋은데요. 특히 쑥차 같은 것도 좋습니다. 사실 오늘 19일 단오에 쑥을 쓰는 이유는 다른 절기와 조금 다릅니다. 양기가 가장 센 날이라는 것은 좋은 기운만 강해지는 것이 아니지요. 나쁜 기운, 즉 사기도 함께 활발해지는 날입니다. 이 사기가 들어오면 모처럼 차오른 재물에 구멍이 뚫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 쑥이라는 것은 예로부터 사기를 막아주는 대표적인 약초입니다. 만호에 쑥을 쓰는 것은 돈복에 보호막을 치는 행위인 것이지요. 재물운이 들어오는 문은 활짝 열어두되 나쁜 기운이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것입니다. 쑥차 한 잔을 따뜻하게 드시면 몸 안쪽에서 보호막이 생기고요. 말린 약속을 작은 주머니에 넣어서 가방이나 현관에 걸어두시면 집안 금전 흐름까지 지켜주는 것이지요. 마트나 한약방에서 말린 쑥을 사시면 간단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양기가 센 날 들어오는 동복은 받아들이고 나쁜 기운은 막아내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공경만이 아니라 수비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챙겨 드셔도 이 행동을 하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단오에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하시면 양기가 가장 센 날에 오히려 금전운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지요. 가장 먼저 낮 11시에서 1시 사이에 눕거나 낮잠을 자는 것입니다. 이 시간대를 오시라고 하는데요. 하루 중 양기가 가장 강한 시간입니다. 단어 자체가 1년 중 양기 최강의 날인데 그 중에서도 오시는 양기가 정점을 찍는 순간이지요. 쉽게 말하면 1년 중 돈을 끌어당기는 힘이 가장 센 2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누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양기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오는데 몸이 누워있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서 있거나 앉아 있어야 기운이 정수리부터 들어오는 것인데 누워버리면 그 기운이 그냥 옆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재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전운이 들어오려면 몸이 깨어 있어야 하는데요. 하필 1년 중 가장 강한 본복이 내려오는 시간에 잠들어 버리면 그 복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지요. 물론 점심시간이라 졸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하루의 2시간만큼은 참으시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잠깐 걸으시든 창가에 앉아 계시든 침대에 눈만 댑니다. 이 2시간이 하반기 금전 흐름의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지요. 부자가 되려면 이 시간만큼은 꼭 깨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뾰족한 것을 사용하는 것은 피해 주세요. 손톱을 깎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까지 포함되지요. 단호의 양기라는 것은 풍선처럼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 중 가장 크게 부풀어 오운 재물운의 풍선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뾰족한 것을 가져다 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머리카락을 집에서 자르는 것은 더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머리는 양기가 모이는 곳입니다. 양기가 가장 센 날에 그 양기가 모이는 부위를 잘라내버리면 금전운의 안테나를 잘라내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손톱깎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은 풍수에서 재물을 받아들이는 그릇인데요. 그 그릇의 끝을 날카로운 것으로 깎아내면 들어오려던 돈복이 손끝에서 미끄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큰돈이 오가는 거래는 약간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기가 가장 센 날이니까 오히려 큰 돈을 움직이기 좋은 날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간호의 양기라는 것은 불과 같은 성질이지요. 불이 가장 강하게 타오르는 날에 큰 돈을 밖으로 내보내면 그 돈이 불에 타버리는 것입니다. 내 수중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가는 순간 양기의 불길이 그 돈을 태워버리는 것이지요. 나간 돈이 돌아오지 않거나 그 계약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풍수에서는 양기가 강한 날일수록 돈을 모으는 것이지 내보내는 날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날은 재물운을 채우는 날이지 쓰는 날이 아닌 것이지요. 큰 돈이 나가면 채워지려던 금전 흐름에 구멍이 뚫리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돈을 내보내는 타이밍도 가려야 하는 것이지요. 피할 것을 피하셨으면 이제 받으실 차례이지요. 지금부터는 단어에 꼭 하셔야 하는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기가 가장 센 날에 이것을 하시면 하반기 재물이 제대로 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이들 아시는 것 중 하나가 창포물로 머리를 감는 것인데요. 단호의 창포물로 머리를 감는 풍습은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전통이지요. 그냥 머리를 깨끗이 하려고 감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는 양기가 모이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 양기가 모이는 곳을 창포물로 씻어내는 것은 묵은 기운을 전부 걷어내고 새로운 재물운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상반기 동안 쌓인 탁한 기운, 안 풀렸던 금전 흐름, 막혀있던 돈복, 이런 것들이 머리에 묵은 때처럼 끼어 있는 것이지요. 포물로 한번 씻어내시면은 그것이 전부 빠져나가고 양기가 가장 센 날에 새로운 재물이 깨끗한 자리에 안착하는 것입니다. 창포는 말린 것을 사서 물에 우려내시면 되는데요. 구하기. 번거로우시면 쑥을 우린물로 대체하셔도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구하기 어려우시다면 샴푸로 꼼꼼히 머리를
감아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음으로 낮 12시에 양기를 받는 것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낮 12시가 되면 현관문을 활짝 열어 주시는 것이지요. 현관은 풍수에서 기운이 드나드는 입구입니다. 1년 중 가장 강한 양기가 쏟아지는 시간에 그 문을 열어두면 재물운이 집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이지요. 반대로 문을 꽁꽁 닫아두면 아무리 강한 돈복이 와도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관문을 여시고 창문도 함께 여러 환기를 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집안에 묵어있던 탁한 기운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양기가 채워주는 것입니다. 금전 흐름이 막혀있던 집도 이 시간에 문만 열어주면 돈복이 다시 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셔서 햇빛을 쬐시는 것입니다. 베란다든 궁원이든 어디든 상관없는데요. 햇빛이 몸에 닿는 순간 양기가 몸에 스며드는 것이지요. 그 상태에서 하반기 금전운의 목표를 마음속으로 한번 되새겨 주시면 됩니다. 문을 열고 햇빛을 쬐고 목표를 한번 떠올리시는 것, 이것만으로 하반기 금전 흐름에 방향이 잡히는 것이죠. 부자가 되려면 이 2시간은 절대 흘려보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단오에 부채를 주고받는 풍습을 단오선이라고 하는데요. 조선시대에는 임금이 신하들에게 정도로 격이 높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냥 더위를 쫓으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부채라는 것은 바람을 일으키는 물건입니다. 풍수에서 바람이라는 것은 기운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지요. 즉 막혀있던 금전 흐름을 다시 움직이게 해주는 도구인 것입니다. 음악고는 단오에 양기가 가장 센 날에 부채를 선물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재물운에 바람을 불어넣어주는 행위이지요.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채를 받는 순간 내 금전 흐름에 새로운 바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돈복이 트이는 것이지요. 예쁜 손손풍기든 작은 부채든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면 되는 것이지요. 가까운 분께 하나 선물하시고 본인도 하나 장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오 당일에 그 부채로 바람을 한번 일으켜 보시는 것이지요. 바람이 닿는 순간 막혀있던 재물운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기운을 움직이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멈춰 있는 돈복은 돈복이 아닌 것입니다. 오는 단오날은 1년 중 양기가 가장 강하게 차오르면서 하반기 금전 흐름에 출발점을 잡아주는 정말 중요한 날이지요. 음악돈을 끌어당기는 힘이 가장 센 날인 만큼 여러분의 금전운을 위해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실천해 보세요. 피할 것을 피하고 원하는 것을 실천해 보신다면 여러분의 재물운이 활짝 열리고 하반기에는 돈복이 차곡차곡 쌓이게 될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왜 똑같이 노력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운의 흐름을 타느냐 타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운이 없으면 기름 없는 엔진과 같습니다. 아무리 밟아도 차는 움직이지 않지요. 반대로 운이 함께 한다면 작은 노력으로도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음악 많은 분들이
운을 그저 미신이나 미래를 점치는 것쯤으로 여기시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대기업 청수들과 재벌가에서도 대운의 흐름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사학을 지을 때도 풍수를 보고 터를 고르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운의 시기를 살핍니다. 오랜 세월 축적된 지혜 속에서 운이라는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흐름과 타이밍의 문제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대운이란 인생에서 큰 기운의 흐름이 바뀌는 시기를 말합니다. 이 시기가 오면 같은 일을 해도 결과가 전혀 달라지는데요. 노력 없이 성공할 수는 없지만 노력만으로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타이밍이지요. 씨앗을 심는데도 때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일을 시작하고 결실을 맺기에 좋은 때가 있습니다. 운 없는 노력은 마치 겨울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쌓이기 쉽지 않지요. 하지만 운의 노력은 봄이살 아래 자라는 새싹처럼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의 흐름을 알아차리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내게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를 감지하고 그 기운을 놓치지 않으려면 몸과 마음에서 보내는 신호를 읽을 줄 알아야 하지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금전운과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들을 하나하나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듣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운의 흐름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지요. 이 둘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큰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노력을 기울여도 결과가 천지 차이로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언제 힘을 쓰고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를 압니다. 마치 농부가 계절의 흐름을 알듯이 자신의 기다릴 줄 아는 것이지요. 반대로 오늘 모르는 사람은 아무 때나 열심히만 합니다. 겨울에도 여름에도 똑같이 달리다가 정작 수확의 계절이 왔을 때는 지쳐서 손을 놓고 맙니다. 금전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운의 흐름을 타면 같은 하루가 10배의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단기간에 큰 성공을 거둔 사업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기회가 올 때를 미리 감지하고 그 시기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몇 년간 준비만 하다가 딱 맞는 타이밍에 사업을 시작해서 1년 만에 수십억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또 다른 분은 오랫동안 투자 공부를 했지만 운의 흐름이 오지 않을 때는 조용히 기다렸다가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에 과감하게 움직여서 큰 재물을 모았지요. 이들이 특별히 더 똑똑하거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운을 읽을 줄 알았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운을 미리 감지하고 준비한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조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닐 때는 욕심내지 않고 때가 왔을 때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회가 와도 어떤 사람은 잡고 어떤 사람은 놓치는 것이지요.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운의 때가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반대로 요즘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린다면 그것은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대운이 열리는 시기라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집중하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지요. 웃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운이 터지기 직전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갑자기 이유 없이 몸이 아픈 것인데요.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계속 불편하고 통증이 느껴지지요. 사실 이런 증상은 몸이 새로운 기운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마치 오래된 집을 수리하면 먼지가 날리듯이 우리 몸도 새로운 운의 기운을 받아들이기 위해 묵은 기운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통증이 생기는 것이지요. 특히 대운이 폭발하기 전에는 우리 몸속의 각 부위에서 통증이 자주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어깨와 목 부분입니다. 이곳은 우리 몸에서 책임과 부담을 상징하는 부위이지요. 흔히 어깨가 무겁다는 표현을 쓰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그런데 금전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어깨와 목이 유난히 아프고 뻐근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이제 내려갈 준비를 하는 신호입니다. 오랫동안 재정적 어려움으로 겪었던 부담감과 걱정이 풀리면서 몸도 함께 반응하는 것이지요.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어깨가 가벼워지면서 실제로 금전, 흐름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손목과 손가락 관절입니다. 손은 예로부터 재물을 잡는 부위로 여겨져 왔습니다. 돈을 만지고 물건을 다루며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 모두 손을 통해 이루어지지요. 음악, 풍수에서도 손은 재물운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분으로 봅니다. 이곳에서 금전운이 터지기 전에 손목이나 손가락, 관절에 통증이 오는 것은 돈의 흐름이 바뀌려는 신호입니다. 새로운 거래가 들어오거나 뜻밖의 수입이 생길 때가 가까워진 것이지요.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큰 계약을 따내기 전에 손목이 너무 아팠다는 경험담을 말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허리와 골반 부분입니다. 이곳은 우리 몸의 중심이자 근본적인 생명력이 자리한 곳입니다. 동양 의학에서는 이 부위를 단전과 연결지어 생각하는데 모든 기운의 뿌리가 여기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허리와 골반이 아프다는 것은 재물운의 뿌리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음악, 단순히 작은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재정 상태가 바뀔 만큼 큰 금전운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통증을 겪고 나면 생각지도 못했던 큰 기회가 찾아오거나 수입원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 부위의 통증이 모두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새로운 풍요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반가운 신호로 받아들이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럴 때일수록 몸을 잘 쉬게 해주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무척 중요하지요. 통증 후에는 반드시 좋은 변화와 기회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몸이 아픈 것은 물론 막히 운이 뻥 뚫리고 대운이 터지는 신호들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대운이 들어오는 신호는 아침에 자연스럽게 눈이 일찍 떠진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알람을 여러 번 맞춰놓고도 일어나기 힘들었는데 어느 날부터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저절로 눈이 떠지는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억지로 일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깨어나는 것이지요. 이것은 내 안에 생명력이 충만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오면 몸은 본능적으로 활기를 되찾고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큰 성공을 앞둔 사람들이 갑자기 새벽형 인간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우연이 아니라
운의 흐름이 바뀌면서 생체의 리듬까지 함께 변하는 것입니다. 괜히 기분이 맑아지고 말수가 줄어드는 현상 역시 운이 좋아지는 전조 증상입니다. 이전에는 이것저것 말도 많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조용히 생각에 잠기거나 명상하듯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아지지요. 이것은 마음이 정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불필요한 소음과 잡음이 거치면서 진짜 중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부자들 중에 말이 적고 신중한 사람이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대운이 터지기 직전에 나타나는 신호는 예전 인연이 다시 연락을 해온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나 지인이 갑자기 전화를 하거나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재회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운의 흐름이 바뀌면서 필요한 인연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을 통해 새로운 기회가 열리거나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끊어졌던 인연의 실이 다시 이어지는 것은 내 운의 그물망이 넓어지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런가 하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돈이 자주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커피, 쿠폰을 받거나 소액 환급을 받거나 예상치 못한 용돈이 생기는 일들이지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면 주목해야 합니다. 작은 물줄기가 모여 큰 강을 이루듯이 작은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곧 큰 금전운이 따라옵니다. 돈의 기운은 한 번에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신호를 보내며 다가오는 법입니다. 이럴 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더 큰 풍요가 찾아옵니다. 실제로 풍수 운명 비밀 채널의 영상에 우리 구독자님께서도 꾸준히 감사하다 보니 로또 1등에 당첨되셨다고 댓글을 남겨주셨지요.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을 가장 잘 알아차릴 수 있는 신호 중 하나는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이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항상 불평불만을 늘어놓거나 부정적인 말만 하던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깁니다. 내가 먼저 피하게 되기도 하고 상대방이 알아서 멀어지기도 하지요.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주변의 기운이 정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좋은 운이 들어오려면 나쁜 기운은 자리를 비워 줘야 하는 법입니다. 독초를 뽑아야 꽃이 필 자리가 생기는 것처럼 말이지요. 신기하게도 이런 현상도 나타나는데요.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에는 계획했던 일이 갑자기 수월하게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막혔던 일들이 술 진행되고 어려울 것 같았던 문제가 의외로 쉽게 해결됩니다. 필요한 사람을 우연히 만나거나 적절한 타이밍에 도움이 제한되기도 하지요. 이것은 운의 물꼬가 트였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음악, 장물이 막혀 있다가 장애물이 치워지면 세차에 흐르듯이 한 가지가 풀리기 시작하면 다른 일들도 연달아 좋아집니다.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느낀 것 중 하나인데요. 이유 없이 정리가 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집안을 대청소하고 싶거나 오래된 물건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복잡했던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싶기도 하고 미뤄뒀던 일들을 마무리하고 싶어집니다. 이런 욕구가 생기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공간을 만들려는 본능입니다. 묵은 것을 비워내야 새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지요.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주저하지 말고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대운을 맞이하는 첫걸음입니다. 이렇게 인생에 대운이 들어올 때에는
귀인도 중요한데요. 큰 도움을 주고 인생의 방향을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귀인이 나타나기 전에는 반드시 몇 가지 전조 증상이 먼저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뜻밖의 도움 제안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아무 관심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를 도와주겠다고 나서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회가 제안됩니다. 처음에는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지요. 왜 갑자기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려 할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귀인이 들어오기 전 하늘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손을 내미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귀인의 기운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우연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못 본 사람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죄가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만남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간 병원에서 옛 동료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지금 하는 일이 나에게 딱 필요한 기회였다거나 여행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이 나중에 큰 도움을 주는 귀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우연은 사실 우연이 아닙니다. 음악 운에 흐름이 바뀌면서 필요한 인연들이 자석처럼 끌려오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작은 실패가 연달아 오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하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사소한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이 더 큰 것을 위한 준비 과정처럼 느껴지지요. 이것은 귀인이 나타나기 전 여러분이 정화의 시기를 겪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아픈 것도 이와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요. 좋은 기운이 들어오려면 나쁜 기운이 먼저 빠져나가야 하듯이 귀인을 만나기 전에는 작은 시련들이 나를 단련시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시기를 견디는 사람만이 진짜 귀인을 만날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지금 너무 힘드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운이 막혔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지요. 가장 먼저 집안의 공간 정리입니다. 특히 현관과 창문 주변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풍수에서 현관은 모든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이고 창문은 기운이 순환하는 통로입니다. 현관에 신발이 어질러져 있거나 잡동사니가 쌓여 있으면 좋은 운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창문이 더러우면 탁한 기운이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지요. 묵은 에너지를 걷어내면 기운이 막힘없이 순환하게 됩니다. 특히 침실의 침대도 중요합니다. 침대 아래에 물건을 쌓아두면 잠자는 동안 나쁜 기운이 쌓이게 됩니다. 침대 밑을 비우고 청소하면 숙면을 취할 수 있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의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물은 재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안에 고인 물이 있으면 재물도 고이게 되고 물이 잘 흐르면 돈의 흐름도 좋아지지요. 예를 들어 화분에 물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살아 있는 식물에 물을 주면서 생기를 불어 넣으면 집안에 활기찬 기운이 돕니다. 특히 동쪽이나 남동쪽에 화분을 두고 잘 가꾸면 금전운이 들어온다고 하지요. 어항을 두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다만 물을 자주 갈아주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탁한 물은 오히려 나쁜 기운을 만들기 때문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말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면 그런 현실이 만들어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찾아옵니다. 수천억 원대의 자산가들도 많이들 하는 말씀인데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3번 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무엇에 대한 감사인지 구체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감사하다는 말 자체가 좋은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또 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부족하다, 없다는 말 대신 충분하다, 풍요롭다는 말을 사용해 보세요. 지갑을 열 때마다 돈이 들어오고 있다고 속으로 중얼거리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한 분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였는데 정말로 좋은 일들이 연달아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방법을 매일 하루 10분씩만 실천해 보세요. 간단하지만 이것만으로도 막혔던 운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운이 들어와서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흔히 기쁨을 참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좋은 소식을 나누고 싶어지지요. 그런데 진짜 부자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오히려 잘 될 때일수록 더욱 조심하고 입을 다뭅니다. 대운이 들어왔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중 하나는 바로 주위하는 사람들에게 자랑을 아끼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잘 되고 있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성사되었다거나 큰 수익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주변 사람에게는 쉽게 꺼내지 않지요. 왜 그럴까요? 운의 기운은 흘러나가는 말에 매우 약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을 자랑하는 순간 사람들은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특히 모르는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이면 더욱 그렇지요. 이것이 나쁜 기운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자들은 무척 조심합니다. 복은 조용히 쌓아야 오래 간다는 것을 경험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혹을 철저히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이 잘 들어올 때일수록 더 큰 손실의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사람들은 흔히 더 큰 투자를 하고 싶어집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지요.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 보수적으로 움직입니다. 한부동산 재벌은 돈이 많이 벌릴 때 오히려 씀씀이를 줄이고 평소보다 더 검소하게 생활했다고 합니다. 화려한 차를 사거나 비싼 시계를 사는 대신 그 돈을 다시 조용히 모으고 투자했지요.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가지가 아래로 숙여지듯이 복이 많을수록 자세를 낮추는 것이 오래도록 대운의 풍요를 누리는 비결입니다. 세상 모든 일은 결국 우리가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집니다. 매일 아침 부족하다고 말하면 정말로 부족한 하루가 되고 풍요롭다고 말하면 풍요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며 습관이 인생을 만들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감사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부르고 풍요는 더 큰 풍요를 부르지요. 꽃들을 보면 모두 피는 시기가 다릅니다.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으며 가을에야 비로소 꽃을 피우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늦게 핀 꽃이라고 해서 덜 아름다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기다린 만큼 더 깊은 향기를 품고 있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운은 누구에게나 들어오고 여러분도 피어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남들보다 늦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꽃이 필 계절이 옵니다. 다만 그때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준비하셔야 하지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대운이 들어오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대운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 길잡이였습니다.